자, 빨간 호리병박 2페이지 기억납니까? 1학년 2학기 책에 있는 그 페이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쌤이 첫 페이지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유라는 한 소녀는요, 빨간 호리병박을 품에 안고 헤엄치는 완이라는 남자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완이 물장구를 치는 소리에 이끌려 그를 쳐다보게 되었을 땐 표정은 무관심을 가장했고요. 자, 이렇게 윤유는 완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들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사하게 헤엄을 치는 완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한편 완은 윤유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윤유를 의식하여 윤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완 역시 윤유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후 며칠 동안 윤유는 문 뒤에 숨어서 완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을 뿐 강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완이 윤유가 강가에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윤유가 대나무 작대기를 하나 들고 강가에 나타났죠. 맞은편 강가에 앉아 있던 완은 윤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유는 짝대기를 이용해서 마른 열매를 힘겹게 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완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잘 익은 마른 열매만 골랐단 후 그것을 연잎 위에 담아 윤유의 발 아래 가만히 내려놓고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유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연잎을 받쳐 들었을 때 완의 눈동자가 감격으로 빛났습니다. 윤유가 자신이 따준 마른 열매를 받아주어서 기뻤던 것이었죠. 윤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강가에 나왔습니다. 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윤유는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자, 그러나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완의 도움을 받아 물에 들어갔습니다. 윤유는 물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물의 매력에 빠졌고,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물놀이를 시작한 이후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윤유는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가보고 싶었고 완의 도움을 받아 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섬에 도착한 완은 백약나무들을 학교 친구로 삼아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완이 섬에 있는 나무들에 친구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혼자 노는 모습,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만 때리라고 말하는 모습 등을 보며 윤유는 완이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 후 두 아이는 작은 섬에서 함께 놀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자, 윤유의 엄마는 윤유와 완의 사이를 눈치채고 강가에 가지 말라고 윤유에게 말했습니다. 윤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강가로 가서 완과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유가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을 때 완이 강 건너까지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유는 무서웠지만 호리병박을 안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완을 믿으며 강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윤유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완은 윤유를 보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완은 윤유의 호리병박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두려워하는 윤유의 손에 들린 호리병박을 낚아챘습니다. 윤유는 공포에 떨며 완을 향해 호리병박, 호리병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완은 미소 지으며 윤유에게서 멀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윤유는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튀어오르며
살려줘 라고 소리쳤고 이 광경을 윤유의 엄마가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윤유가 더 이상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자 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이 재빨리 윤유에게로 다가가 호리병박을 쥐어주었습니다. 윤유는 서럽게 울었고요. 완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이 윤유를 강가로 이끌고 나왔고 사람들은 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도 무겁게 완을 짓눌렀고 완은 자신이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유는 극도의 공포가 극도의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고 완을 향해 사기꾼, 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은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완은 윤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작은 섬의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윤유는 다시는 강가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남은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외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자, 외할머니의 아버지께서 강 한가운데서 외할머니가 앉아있는 나무 대야를 뒤집어 버리셨고 물에 빠진 외할머니를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으며 물속으로 가라앉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니 스스로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고 순식간에 맞은편까지 헤엄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윤유는 곧장 강까지 달려갔습니다. 윤유는 완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사실을 깨닫고 완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강가에서 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맞은편 초가집배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대문은 단단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고 소를 치는 한 아이가 완이 엄마를 따라 여기서 300리나 떨어진 외갓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윤유는 갈대숲에 걸려있던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주었고 빨간 호리병박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황혼 속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한번 직접 읽고요. 이 소설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서 57페이지와 58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들을 미리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만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활동 먼저 미리 해 주어야 해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